유시민, 정청래, 이재명 간의 그 역사를 보면 과거 열린우리당 때는 유시민, 정청래가 훨씬 우위에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청구서를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당대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데 정청래가 일지 김민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성정, 비명 행사시킬 때 끝장을 보는 그 성미, 이걸 생각해 보면 유시민, 김어준은 제가 볼 때 성하지는 못해요. 민주당의 건축학개론. 자, 지금 14년 전에 이렇게 400만 명 이상이 봤던 건축학개론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죠. 국민 첫사랑 수지 탄생을 알렸던 로맨스 영화 제목이 민주당에서는 재건축을 두고 다투는 조폭 영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코어층이 원하는 건 증축인데 대통령의 지지층 그 외연 확장은 재건축이라고 비판하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개발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청와대까지 참전한 건데 민주당판 건축학개론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학개론은 재밌죠? 수업에서도 건축학개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영화는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근데 저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저거 영화는 정말 아름다운 멜로 그렇죠. 사랑 로맨스죠. 영화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거의 활극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우선 유시민 작가의 이 탁월한 그 네이밍 이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야마를 잘 증축 잡는다. 야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사 제목을 잘 뽑는 제목을 잘 거야. 뽑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증축이다, 재건축이다. 재건축이다. 그러니까 뭐 홍익표 수석도 재개발이다 이렇게 딱 제목을 잡으니까 네네.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유시민 작가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잘 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네. 근데 자기가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한다고 이재명을 까고 있는데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이 막상 과거 시절에는 또 선명하게 다 기존에 있었던 구민주당 세력들 또 뭐 호남 출신의 동교동 세력들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용역강변 동원해서 다 밀어내고 새로 완전히 깔아서 재건축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열린우리당. 그렇죠.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러한 본인의 과거사를 까맣게 잊은 채로 이제 와서 재건축하지 말고 증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좀 너무 그 본인의 과거 행적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다 이야기 알잖아요.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죠. 다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은 이제 이런 주택가, 굳이 뭐 주택가를 다 이제 밀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재건축은 그래도 조합원들이 그나마 좀 동질적인 게 있어요. 응? 재건축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던 재건축은 그나마 좀 그런 동질성이 있는데 홍익표 수석이 말한 재개발은 이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외지인 들어오고 뭐 딱지 사고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단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이 재개발 건이 많아서 좀 들여다보면 조합장 선거 가지고 매일 싸워요. 조합장의 비대위가 항상 구성되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조합장 감옥 가고 그럼 비대위가 올라오고 그럼 또 비대위가 올라오고 조합장 선거가 너무 난장판이에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렇지. 무조건 수사와 구속이. 구속이 당연해. 근데 그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유시민 작가가 그 과거 열린우리당 때는 본인이 재개발 논자였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증축이요. 그러니까. 동교동계 다 쫓아내고 쫓아냈잖아요. 호남 다 쫓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그다음에 그 국민참여당을 했었잖아요. 뭐 개혁당으로 바뀌었죠. 그냥 개혁당 하면서 그 뭐야 후보 단일화로 고향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마해서 국회 첫 연설을 할 때 백바지 입고 나와서 이른바 그러니까. 백바지와 난닝구 난닝구. 논쟁이 바로 그거예요. 이 시작된 맞아요. 시초였죠. 당내 어떤 그럼. 그 개파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지. 정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정반대의 논리로 증축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역시 유시민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본인이 이제 기존 입주자
라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 강성당원 자기 지지하는 강성당원 이제 이른바 나 같은 문조털려가 기존의 입주자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사람들 끌어들여와서 자기들을 몰아내려고 하냐 약간 이런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저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에서 이제 자신감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이게 사실 집권 1년 이제 간 넘어간 그렇죠.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정말 본인이 더 지나친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그 정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정청래, 이재명 그렇죠. 간의 그 역사를 보면 과거 열린우리당 때는 유시민, 정청래가 훨씬 우위에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지. 그리고 얼마나 알로 바뀌었어요. 저 성남에 네. 그냥 돌아다니는 변호사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 변호사였고 이제 처음 정계 입문했을 때 부대변인 했고 그다음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 때 비서실 부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정청래가 정통들이라고 정동영과 정통사. 통하는 사람들, 정통사. 예, 정통, 예. 거기에 핵심 멤버였거든. 그렇죠. 예. 이재명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거사를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 계열의 정당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정치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계열은 일단 대통령이 딱 쓰잖아요. 무조건 수직 계열화가 쫙 됩니다. 근데 민주당 계열은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왜? 기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감옥도 가보고 들이받아보고 했던 게 있어갖고 대통령이 뭐해? 다음 차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법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화 그게 있어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야당 할 때는 생각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고 조금 노선이 달라도 힘을 합쳐서 해. 그리고 대통령 만들잖아요. 이재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은 그냥 현재 대통령이야. 임기 끝나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미래의 권력을 향한 나름대로 그렇죠. 투쟁이 들어가요. 거기 대통령은 안중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그 이방원과 원경왕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초기에 이방원이 일단 자기가 뭐 왕자娘까지 해서 권자를 잡았지만 본인 힘으로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민 씨의 엄청난 도움을 받았고 네. 민 씨의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왕이 딱 된다면 어떻게 돼? 민 씨 쪽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공동 정권을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태종은 왕권에 도전을 해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민 씨 형제 다 죽이고 원경왕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죽인 거야 정치적으로. 네,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지금 유시민이 그 방송 나서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지금 과잉 자신감이 있다. 이 당이 어떤 당이고 그렇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우리가 만든 건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증축 논리가 그거거든. 그렇죠. 야 우리 건데 네가 다 부시고 새로 우리 져? 당인데.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종 이방원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 초반이고 권력을 다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죽여주시옵소서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칼이 별로 잘 안 들 아니에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네. 전당대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데 네. 결과를 정청래가 일지 김민석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눈빛,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성정, 네. 비명 행사시킬 때 그 끝장을 보는 그 성미, 네, 네. 이걸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시민, 김어준은 제가 볼 때 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뉴스공장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방법을 쓰든 세무조사 성하지 이런 거 못할 것 할까요?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진행될 이 민주당 내에서의 이 진짜 이 OK 목장의 결투는 피가 튈 겁니다. 우리 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도파민 안 돌아가. 도파민이 굉장히 좋으시는 것 같아요. 저쪽은 지금 피가 튀어요. 피가 그렇죠. 튀어. 왜냐하면 살벌하죠 지금. 왜냐하면 죽기 살기거든. 그럼요. 왜냐하면 정청래의 정계 은퇴냐, 이재명의 내임덕이냐 내임덕이냐, 그렇지. 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딱 묶였잖아요 편이.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 송영길 이 라인업과 이쪽은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 라인업이 딱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입장차도 꽤 있어요. 있죠. 약간의 입장차가 분명히 입장차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누군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가치 중심으로 자기는 모인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익 중심으로 모인 사람 B 그룹이라고 C는 이제 양쪽을 다 그렇죠. 하는 사람이라는데 자기들이 A 그룹이고 자기들이 이제 요즘 또 누굽니까 정청희 대표가 말한 적통론 있잖아요. 네네. DJ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자기 적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그룹으로 모인 오랫동안 계속되는 일종의 그루터기 같은 거라 이게 자기들이 그 집안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내용 자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과거의 행적을 반성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은 노선과 가치로 뭉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막스 베버가 옛날에 한 이야기고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꺼내서 쓴 이야기지만 신념윤리로 뭉치는 게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책임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얼마나 성과를 내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 잘하느냐 라는 면에서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의 그 기본적인 소양인데 가치만 가지고 뭉치면 사실은 그 시민단체거나 아니면 지하 혁명 조직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너무 왜소하게 자기들의 그 어떤 순혈주의 같은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 순혈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 네. 이제 한강 뭐 새똥 대주기를 이야기하는 이쪽 사람들은 통합, 포용, 외연 확장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정청래만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만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까야 되는데 이분이 말하는 통합, 포용, 외연 확장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도 A그룹에 뿌리를 두고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을 텐데 요즘 생각해 보면 이현주 최고가 그쪽 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운 장관을 기재부 장관 시킨다든지 우리 민영환. 김용남 의원을 저기 또 대령, 네. 송평택을 공천한다든지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다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 쓰니까 나름대로 가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당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합원을 쓰려면 재건축 정도 하려면 네. 조합원 그 동네에 아파트 단지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 정도는 갖다 쓰고 아. 그걸 하는 게 우선이고 네. 최소한에 먼저 통합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난 총선 때 비명 형사를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전해철 뭐 네. 저기 저 윤영찬이 뭐 네. 조응천이 많잖아요. 뭐 저 그런 서른 사람들부터 먼저 데려야 이런 된다. 사람부터 데려오는 게 순서긴 가치론에서 하네요. 볼 때는 맞지. 네. 그럼 그래 외연 확장하는가 보다. 이제는 좀 과거를 잊고 통합을 하는가 보다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좀 사라져 있는데 네. 저기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 멀리 있는 쓰는 거야. 사람들. 네.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것도 맞아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유시민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유시민 그렇죠. 작가가 그 이른바 그 핵심 지지층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 얘기는 코어 지지층 빠지고 코어 있다. 지지층이 빠지고 네. 있다는 얘기는 그건 나는 대통령이 협박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일단은 지지를 유보하도록 해서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서 대통령이 좀 현실을 좀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좀 길게 보면 과거에 친노 비노 논쟁을 하고 싸웠잖아요. 네, 네. 싸웠을 때 한창 싸웠죠.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역대 최대 표차로 그렇죠. 졌잖아요. 네. 520만 표인가? 600만 표 가까이 졌죠. 그 정도 졌는데 그게 뭐냐면 노무현을 지지했던 친노들이 다 투표장을 안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 유시민 작가, 김어준 이 양측의 그 대결이 앞으로 민주당의 뭐 재집권 또는 총선 이런 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실제로도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 빠지는 거라든지 네.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심지어는 우리 당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좀비로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분열된 양상에 갖는 그 이른바 민주당 세력의 정치적 그 데미지는 엄청난 거예요.